이제 7강 이온 결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책 구성을 하고 있는 순서 때문에 부득이하게 5강, 6강은 조금 나중에 찍기로 하고 일단 7, 8강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1번에서는 크게 주목할 건 없고요. 학생 C가 하는 말 이것만 좀 체크를 해줍시다. 이거는 공유 결합이든 이온 결합이든지 간에 다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결합에는 항상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2번 그림은 화합물 AB로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온 결합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를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A의 원자가 되는 거고 B는 마찬가지로 이게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하나 빼줘야지 원자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2주기에다가 플러스 전자 하나를 추가를 해준 거니까 네온에다가 하나 추가해준 얘는 나트륨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수소의 경우에는 양성자 한 개, 즉 전자 한 개라서 얘가 수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A는 2주기 원소이다. 아니죠. 나트륨 3주기죠. A, B 얘는 이온 결합이니까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B, C, L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거 HCl이잖아요.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다음은 원자 AB랑 이온 C2+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B는 그냥 그 상태로 봐주면 돼요. 이 2주기에다가 지금 전자 2개 비어있으니까 얘는 지금 산소인 거 알 수 있고 B는 1개 비어있으니까 플루오린이고 C의 경우에는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2개 추가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온에다가 전자 2개 추가했었으니까 이게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C는 마그네슘 2+인 거죠. 그러면은 기억 CA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A 이온 결합 물질 맞습니다. B랑 C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B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과 같다. 여기서 전자 하나 추가되면 네온 되잖아요. 그리고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A랑 B로 이루어진 화합물 공유 결합 물질인 거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이온 결합만 있죠. 4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가가 고체고 나가 액체고 왜냐면 고체보다 조금 더 풀어져 있으니까 다의 경우에는 H2O가 같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 수용액 상태 즉 A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전기 전도성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혹은 수용액 상태에서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에서 6번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탐구 활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활동 이거 여기 두 번째 문단의 활동 보시면은 녹는 점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기 위해 비교할 물질 자료에서 찾는다. 이거는 제가 아까 4강의 3정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녹는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거리가 영향을 주는지만 확인을 해줄 거면은 거리 외에 나머지 요인은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겠죠. 거리만 다르고 나머지 그 중에 전하량이 있겠죠. 전하량은 같은 것들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리는 다르고 전하량은 같은 거. 그럼 위에 한번 봅시다. 거리는 다른데 전하량, 즉 뭐 몇가 이온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건 같은 게 얘네들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1가인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인 거죠. 그럼 이렇게 비교해주든가 이렇게 비교해주든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얘네 셋은 다 틀린 거죠. 왜냐? 거리만 달라야 되는데 전하량까지 다르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시면은 거리는 같아야 되고 전하량이 달라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전하량 제일 비슷한 것부터 한번 먼저 봐요. 이렇게 한번 봐줍시다. 둘이 저 거리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전하량이 다르니까 얘네 둘이 비교를 딱 해주면은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있지? NaCl이랑 B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 문제. 탐구 활동 결론을 계속 5번의 연장선이 있네요. 물질의 녹는 점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만은 일단은 이온 결합에서 녹는 점이 높으려면은 녹는 점이 높다는 거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작아야 되고 그리고 전하량이 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위에 결론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먼저 봅시다. NaCl이랑 NaBr 이에 보면은 Cl이랑 Br 얘네 두 개를 비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브로뮴이 훨씬 더 이온 반지름이 커가지고 얘가 더 가까워서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MgO랑 CaO 얘네들도 보면 지금 전해량 같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마그네슘이랑
칼슘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기율표에서 배치는 얘가 더 이온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거고요. 기억이랑 같은 이유로. 디귿을 보시면은 자 하나는 전해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2고 한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가 더 높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이게 거리에 의한 영향이랑 거리에서 줄어든 거랑 전하량에 의해서 늘어난 거랑 이게 만약에 동시에 작용하면은 어느 게 더 우세하게 작용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주셔도 되고요. 이거 거리로 따져도 얘가 당연히 더 거리가 작게 나올 거예요. 혹은 비슷하게. 왜냐하면 이 둘에 대해서 완전히 어느 게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리를 한번 볼게요. 마그네슘이랑 여기에다가 배치해주는 게 좋겠네. 그러면은 줄까지 맞춰주면은 여기에 마그네슘이 있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 산소는 여기 있으니까 마그네슘이랑 산소 그리고 칼륨이랑 염소 중에서는 얘가 훨씬 더 이온 반지름이 작은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거리도 작고 전하량도 크기 때문에 얘가 녹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거리랑 전하량 둘 다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자, 7번. 그림은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이온 사이라고 했어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위치에서 바로 이온이 형성이 된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R0에서 형성이 된 거고 교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거리보다 더 좁게 있으면은 반발력이 작용하고요. 너무 가까우니까 더 멀어지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좀 잡아당겨줘야 되니까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봤었을 때 NaCl, KCl, MgO 중에서 R0라는 건 이온이 형성되는 거리인 건데 이온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라고 했죠. 그럼 일단 NaCl, KCl 얘네 둘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K랑 Na 중에서 뭐가 더 이온의 크기가 크니까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크게 되는 거고 그리고 MgO랑 KCl 이거 아까 여기 6번에서도 확인을 했었듯이 K, Mg 그리고 Cl, O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반지름이 더 작아요. 얘네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므로 얘가 B보다 더 작고 그러면은 A랑 C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O랑 Cl 그리고 NA랑 Mg 얘네 둘은 사실 지금 좀 애매한 상태긴 한데 얘네 둘의 차이를 봤었을 때 지금 NA가 더 크죠? 이온 반지름이. 그리고 CL의 경우에도 O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C가 제일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리고 에너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에너지라는 거는 에너지의 절대값이 크다는 뜻은 얘네들을 떨어뜨릴 때 더 많은 힘을 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만큼의 거리가 이제 이온을 완전히 뗐을 때가 0이 되는 건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이제 이 상태가 된다는 의미인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뭐가 더 녹는 점이 크냐, 즉 뭐가 더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의 힘이 크냐 하면은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하게 잡아당긴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이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X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얘가 좀 더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고 KCl이랑 Mg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만 압도적으로 MgO가 더 녹는 점이 클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Y보다도 Z가 큰 거고 X랑 Z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하량도 더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이온 반지름 간의 거리도 얘가 더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Z가 제일 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종합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맞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가 맞을까요? B가 A보다 크다 맞고 C가 B보다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온 반지름 이온 사이의 거리랑 전하량이랑 이거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온 사이의 거리만으로 이제 RG로 따져주시는 거예요. 8번 다음은 우리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 뭐 생활 속에서 하는 뭐
약간 상식 같은 거를 좀 제시를 해준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기억, 가는 가열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베이킹 파우더로 여기 넣어가지고 부풀잖아요. 이거 부푸는 게 이산화탄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나는 고체 상태에서 이온이 존재한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니은은 맞겠죠. 디귿, 달을 구성하는 원소는 모두 3주기이다. 칼슘 3주기가 맞나요? 칼슘은 4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거는 영상이 짧기 때문에 3점까지 그냥 바로 할게요. 다음은 물질 A의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체인 거랑 액체일 때랑 둘 다 꽂았을 때 전기 전도가 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가에서는 켜지지 않았고 나에선 켜졌다는 걸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죠? 이온 결합 물질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로 적절한 거, 즉 이온 결합 물질을 찾으려는 거니까 기억이랑 디귿이겠죠. 니은은 공유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아니죠. 자, 2번.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거는 뭐 물질을 맞춰줘야 되긴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확인하려면 뭘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다 써줍시다. 얘는 Mg랑 수소는 다 쓰였기 때문에 여기 Cl2 이렇게 들어가겠고 나트륨이랑 O2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모르겠죠.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의 전하량을 다 따져줘야 되는 건데 나트륨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을 형성하고 O2의 산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2대1로 결합을 해서 Na2O를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산소부터 먼저 맞춰줍시다. 산소 2개였다고 했으니까 B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트륨 4개 있으니까 A는 4가 되고요. 마지막에서 NaOH 그 H2O는 이미 있으니까 이게 존재하는 건 Na2O가 되겠네요. 나랑 얘네들이 어차피 같은 거구나. 그래서 가를 봤었을 때 이온 결합 물질 맞죠? A랑 B 다릅니다. 사랑이니까. 디귿 나의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게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아직은 좀 문제가 좀 쉬운 편이죠. 3번 봅시다.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을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교재가 출판이 되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요 루이스 전자 점식 혹은 루이스 전자 배치 이거 배치 형태로 알아두면 좋은 이온이 뭐가 있냐면요. NH4 플러스가 있고요. OH 마이너스가 있고요. H3O 플러스가 있고 CN 마이너스도 한번 등장한 적은 있긴 한데 이 세 개는 일단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NH4 플러스 한번 적어드릴게요. NH4 플러스의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H 그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죠. 원래는 이게 바로 암모늄인데 여기에다가 이 결합이 여기에다가 이제 H가 하나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NH4 플러스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전하량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자체에는 전자의 개수라던가 이런 거 얘네들을 뭐 전자를 떼거나 이런 거 할 때 얘네들이 바뀌긴 하지만 뭐 뗄 때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OH- 같은 경우에는 원래 H2O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H를 하나 떼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있었던 두 개의 전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OH- 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그냥 전하량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자 배치 모양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3O 플러스의 경우에는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참고로 OH3 플러스예요. H3O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요거를 더했더니 이 모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만 이렇게 똑 떼는 거예요. 얘만 똑 뗍시다. 얘만 이렇게 똑 하고 떼버리면은 지금 요 모양 있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모양의 분자죠? H2O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H2O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두 개 있고 두 개의 H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H2O를 다시 분해를 시켰대요. 뭐랑 분해를 시켰어요? 여기 수소를 하나 떼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수소를 한번 더 떼봅시다. 수소를 하나 이렇게 똑 떼버렸어요. 그럼
그럼 지금 남는 건 그냥 O랑 H 이렇게 두 개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거 H이니까. 지금 보면 전하량 맞춰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B는 OH-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은 A의 결합 모양, H2O의 결합 모양 보시면 되죠. 그냥 이거 똑대 썼을 때 모양이었던 거니까, 요거의 모양이었던 거니까 이거랑 맞다고 해주셔도 되고. 니은 B는 플러스 아니죠. 전하량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어야 돼요. 디귿 Na 플러스랑 B의 화합물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B가 OH 마이너스죠. 그럼 얘네들이 결합을 했었을 때 이렇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표 1은 3주기 원자 ABC랑 ABC 이온의 전자수를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의 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갑자기 패닉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봐요. A의 원자에는 전자수가 A개만큼 있는데요. 이온은 한 개가 더 있대요. 근데 자, 원자에서 전자수는 뭐랑 같다고 했죠? 이거 양성자수랑 같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온이 된다고 해서 양성자수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양성자수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로 이온의 양성자수, 이온의 전자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거의 전하량 알 수 있겠죠. A이온은 전자가 한 개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1가 음이온, B는 전자가 2개 많으니까 2 마이너스, C는 2개가 적으니까 즉 양성자가 2개 더 많다는 뜻이겠죠. 2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표 2를 볼까요? 표 2에서는 화합물 가가 BA2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BA2잖아요. BA2면은 얘네들 음이온 형성하는 거니까 비금속이란 뜻이고 C는 금속인 거죠. 그래서 가는 비금속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이어서 얘네들은 공유결합 물질이겠고, 나의 경우에는 CAX라고 했네요. X를 한번 구해볼까요? C 플러스 2가 만들고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2개가 되겠죠. 2대1로 1대2로 결합을 해서. 그리고 얘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CB도 마찬가지로 1대1로 결합을 하는데 이제 이온 결합인 거겠죠. 기억을 볼까요? A는 15래요. 이거 정확히 우리가 무슨 원자인지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서 3주기 원자라고 했습니다. 3주기 원자에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을 만드는 비금속 원자가 바로 뭡니까? 보면은 CL인 거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A는 CL이기 때문에 전자수, 즉 원자에서의 전자수는 양성자수죠. 양성자수는 17개가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 D은 X값 구했죠. 이 맞고. 디귿, 가나다는 모두 이온결합 아니에요. 가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공유결합 물질이라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거 원자가 각각 뭔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치를 먼저 한번 좀 보죠. 여기 있는 거 금속이고 여기 있는 거 비금속이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을 만들고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2가 양이온을 만들죠. 기억을 볼까요?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공통 부분 제거해주시고 비교할 필요 없고 D랑 A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D가 훨씬 더 원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D는 맞는 거죠. 니은 양이온의 전하량이라고 했습니다. 양이온만 갖다 비교해주시면 돼요. 근데 봤는데 E는 플러스 2가 양이온을 만들고요. 그리고 D의 경우에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게 될 거고. 디귿 C와 E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식이라고 했습니다. C는 마이너스 1이죠. E는 플러스 2죠. 1대1로 결합 안 하고 2대1로 결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기 때문에 디귿도 맞아서 정답은 5번. 이제 6번에서 그림은 화합물 가와 나의 화학결합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뭐인지 확인을 해주려면 얘를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하거나 빼줘야 되는 전자를 생각을 하라고 했죠. 이제 가의 양이온을 보시면은요. 전자 하나를 추가해야지 이제 플러스에서 중성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추가돼야 되고 가의 음이온은 하나 빼줘야 되고 나는 2개 추가해줘야 되고 음이온은 2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봤을 때 가는 나트륨이랑 플루오린인 거, 나는 마그네슘이랑 산소인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럼 1ATM에서 녹는 점 기억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1ATM에서 녹는 점은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 2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전하량, 두 번째 이온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 일단 나가 전하량이 더 큰 상태예요. 그러면 보통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기억 맞다고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거리까지도 확인을 해봅시다. 마그네슘이랑 나트륨을 봤을 때
지금 보면은 마그네슘이 더 작은 양이온을 형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반지름이 더 작은 상태고요. 산소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음이온의 상태인 거죠. 음이온의 상태니까 이때는 산소가 플러스 8이라서 덜 잡아당기니까 나의 반지름이 더 큰 거겠죠. 그러면은 나의 반지름이 더 크는데 양이온만 확인을 했었을 때는 마그네슘이 더 작았어요. 그리고 음이온을 확인했었을 때는 산소가 더 컸었죠.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얼마나 우세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하량만 확인을 해줍시다. 전하량만 확인해주면은 나가 더 녹는 점이 높다는 걸 확인을 해줄 수 있고요. 니은에서 음이온의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산소가 더 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서 양이온의 양성자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이고 얘는 10이니까 디귿도 틀려서 정답은 기억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문제가 녹는 점이라고 하면은 거리도 이게 위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전하량만 확인을 해준 걸 보면은 얘네 둘 이제 서로의 거리가 크고 작은 게 상쇄가 되었다.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전하량만 갖다가 비교를 해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문제를 풀려면 좀 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기는 하겠죠. 뭐 상쇄됐다 이 정도로 확인해주고 이제 전하량만 확인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7번 그림은 NaI랑 HCl의 전원장치를 연결했을 때 플러스 극이 뭐가 요거의 플러스 극이면 뭐가 가겠습니까? I-가 가겠죠. 그러면은 B가 지금 I-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는 Na+. 그리고 D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Cl-고요. C의 경우에는 H+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가겠죠. 근데 사실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여기 안에는 물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물은 고려해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A, B, C, D는 요 중에 하나라고만 했으니까. 그럼 기억을 봅시다. B와 D의 전하량은 같습니까? B와 D 전하량 같습니다. 니은 C는 Cl-이다 라고 했어요. H+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A랑 D로 이루어진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NaCl이잖아요. 전기 전도성 있죠?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그래서 3번 맞습니다. 8번 그림은 Na+랑 Cl-가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 아래 따른 에너지 뭐 흔히 알고 있는 그래프니까 봤었을 때 딱 B에서 에너지가 제일 낮아서 제일 안정하다. 즉 이때가 바로 이온이 형성되는 거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X 이때의 에너지 값은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R은 B일 때 NaCl의 에너지가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때 에너지가 제일 작다. 즉 안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이온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A랑 C를 확인을 해보자면은 A는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력, 즉 청력이 좀 더 세게 작용을 하고 C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다시 B가 되기 위해서 인력이 작용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R은 C에서 B가 될 때 R이 C일 때 에너지는 여기죠. 근데 R이 B일 때 에너지는 6이잖아요. C에서 B로 갈 때 증가했습니까? 낮아졌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Na+랑 Cl- 사이의 반발력이라고 했어요. A에서가 청력이 좀 더 크게 작용한다고 했죠. C는 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온 결합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이 같이 섞이는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맞춘다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능 특강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공유 결합이랑 이온 결합 같이 나타나는 기출 문제 특히 어려운 것들은 꼭 따로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교재 이건 출시되면은 거기 기출문제 해설이랑 같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마더텅 이런 거 푸셔가지고 거기 있는 해설 참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온 결합 단원 부분은 좀 중킬로 문제들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